다가오는 미달러 선물 만기 시장을 휘어잡아 버티기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2021년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2021년도서부터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죠. 특히 2022년에 들어와서는 상승세가 3월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미 달러가 향후에 상승할 경우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여기에 구축이 되게 됐죠. 이와 같이 미 달러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2022년 들어와서는 초강세 현상을 나타남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와 같이 반대로 가격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미 달러의 지금 강세 현상이 초강세 현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미 달러의 가치가 너무나 과도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가격이 꼬꾸라지는 시절 안전 자산인 미 국채마저 가격이 동시에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 같은 기간에 같이 가격이 꼬꾸라진다. 그것은 미 달러의 이 가치가 너무 초강세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심지어 2021년 5월서부터 더욱더 상승세가 강화되어 온 미 달러 강세 현상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변동성이에요. 왜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 유동성이에요.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돼요. 미 달러의 가치는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글로벌 금융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돈의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죠.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근원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죠. 이미 2021년 미국의 물가가 2% 넘어선 다음에 2022년 2월 말에는 8%를 물가가 넘어서고 있었죠. 중공의 코로나19 최근 봉쇄 때문에 물가가 더 급등한다고요? 그거는 2월 24일 이후에 미국의 물가가 8.5%까지 기록한 뒤의 얘기예요. 시점이 다른 얘기를 끌고 와서 그게 근원적인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본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미 달러 유동성은 이전보다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 중이에요. 근데 뭐예요?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미 달러 가치가 2021년 5월을 넘어서면서 이와 같이 상승하는 미 달러 상승의 상승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 변동성에 미 달러가 향후에 상승할 경우 돈을 벌겠다는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은 변동성에 1년 넘게 장기간 구축해 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미 달러 유동성의 증감을 조절하는 권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의 존재를 하는데, 미 달러 강세를 1년 넘게 이 변동성에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장기간 동안 변동성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지 모르죠.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장기간 1년 1개월 동안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라는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급등하고 미달러 가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미국의 물가가 8% 넘을 때까지 아무런 통화정책 변화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결론은 매우 상식적으로 우리는 굳이 더 말을 안 하게 되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진행된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 또 하나가 발생이 되게 됐죠. 여기에 미국의 채권 시장과 미 달러 선물 시장의 투자 자금 흐름을 나타내게 됐어요. 이 두 개 모두 다 안전자산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상품들이죠. 시기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낸 수명 주기를 이동해 왔어요. 어떤 기간에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증가가 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자산 속에서도 미 달러에 대한 투자 자금 쏠림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 속에서 수명 주기 내에서 변동이 진행되어져 왔죠. 근데 앞서서 봤었던 2021년 5월 넘어서 정확히는 7월서부터
미달러의 상승 변동성이 진행되게 됐죠. 이 시기부터 안전자산 속에서도 이와 같이 2021년 7월서부터 안전자산 속에서도 미 달러에 투자하는 투자자금의 이동이 더 거세지게 됐고 2022년도서부터는 이게 수명주기를 하향 이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서부터 미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 규모가 미 달러 쪽으로 쏠림, 즉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에 1년 1개월 동안 투자한 이들이 집어넣은 돈이 굉장히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을 미달러 상방 변동성에 1년 1개월 동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미국의 물가 실적이 계속 급등하니까 통화정책은 안 할 거야. 너네가 돈의 가치를 올려주면 물가 급등세의 실적 수치가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지. 담보해 줌세. 거대한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빼서 1년 1개월 동안 미달러 상방 변동성에 장기간 베팅을 해왔다는 걸 얘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물가의 급등 현상이 문제가 아닌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이 문제다라는 것을 그간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고 바쁘신 분들은 또는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녹화 편집본을 통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모르게 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큰일 났다.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2022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또 물가가 또 급등하게 된 게 또 중공의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또 그렇게 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급등될 대로 다 급등된 다음에 뒤에 얘기해요. 이와 같이 또한 금융시장이 빠지는 것이 암호화폐만 빠진데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같은 기간에 다 빠졌어요. 위험자산 경제가 폭망할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을 사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주장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시장에서는 채권도 빠져요. 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그리고 안전자산 속에서도 달러 쪽으로 거대 자금이 이탈되게 되면서 수명주의가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 기준금리를 올리냐, 빅스텝을 가느냐 그것이 아닌 미달러 같이 초강세 현상이 지금의 지속된 2021년 5월서부터 지속된 하락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가 계속해서 말해줘 왔었고 저희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방면의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왔었죠. 그리고 현재 전개된 진척도를 보게 되면 2022년 5월 4주차부터 얘가 5월 4주차부터 미 달러의 강세 현상이 이제 약세로 전환되기는 했어요. 그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채권 시장마저 같은 기간에 같이 상승하던 중이었었죠. 근데 얘가 6월 3주차에 가야지 자기의 이제 미 달러 선물 만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지금까지 돈을 있는 대로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베팅해갖고 돈을 끌어모았고 이런 금융상품들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은 5월 만기 때 이미 수익을 상당 부분 챙겨놨어요. 6월에는 얘를 이제 팔아치워지 되는데 5월 4주차부터 얘가 너무 급격히 내려가게 되게 되니까 지금 미 달러 빠지던 거를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매우 욕심이 과도한 놈들을 떠나서 새끼들이에요. 자, 2022년 3월서부터 미달러의 급등세가 더 격화되게 됐고 2022년 5월 4주차 전까지 상한 수준을 보게 되면 중간 수준이 여기 정도 되게 돼요.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5월까지
미달러가 상승한다는 상방 변동성에 베팅해온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에 투자한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든 최대가 되게 되는 3월의 급등세 중간에 그 상위 구간에서 수익을 확정짓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니 2022년 5월 4주차서부터 상방으로 원래 방향성으로 회귀하던 금융상품들이 이와 같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다 똑같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왜? 현재의 미달러 가치는 매우 초강세이기 때문에 얘가 버티기를 하게 되면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매우 탐욕이 가득한 놈들은 어떻게든 최대로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6월 3주차 미달러 선물 만기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시장에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없다면 가격 차트만 보게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뭐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수준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공포감에 질리게 되게 되죠.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에 자동 플레이되는 동영상이 2020년 3월 13일자 외부 이제 기관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당시 금융시장이 폭락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공유해 왔었고, 이 기간 이후에는 다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유명한 금융인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 IMF, 세계은행, 그런 데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폭락 현상이 다가온다는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죠. 2020년 상반기에 저희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명확한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시장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대공황에 나팔을 불어대고는 있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의 장세에 와 있는 것이 아닌 미국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행정부가 만든 정책의 방향성인 상방 방향성,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폭락할 때마다 기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석 결과를 공유해 왔어요. 상반기 때 경제대공황이 발생되지를 않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들, IMF, 세계은행, 유명한 곳들에서는 석학들이 집약된 그 기관에서는 하반기에 가게 되면 2020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뜬금없이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으니까 안 망했는데, 하반기에 가게 되면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게 되면서 하반기 때 경제대공황, 억눌렸었던 하방의 충격이 더 격화되게 된다. 하반기에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당시에 경제대공황, 세계경제 폭망, 글로벌 금융시장 3월까지 폭락 이후에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더 추가 폭락이 나온다 주장했던 유명한 사람들, 노벨 경제상을 받은 사람들은 2020년에 경제대공황이 안 벌어졌어요. 2021년에 오히려 상승세가 더 격화지고 미국의 기업이익이 더 좋아졌죠. 그 유명한 사람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아무런 자기의 분석 실수가 뭐 때문인지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얘네 말 듣고서 하방 배팅했다가 계좌 뻥뻥 난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랬던 그놈들이 이제 와서 세계은행, IMF,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금융계에서 유명한 놈들 얼굴 사진 띄우면서 똑같이 말해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시장 폭망한다. 끝났다. 다 끝이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더 올리면 끝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는 단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만으로 2020년에 경제대공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금융시장이 또다시 엘리어트 파동, 마지막 하락 파동, 그딴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왔죠. 저희가 또다시 2022년에 계속해서 오픈하기 힘든 내용까지 공유를 하는 이유는
세계은행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말던, IMF가 뭐라고 떠들어대던 말던,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놈이 나와서 뭐라고 짓거리던 말던, 그 놈들은 모두 다 싸그리다 2020년에 경제대공황 온다고 떠들어댄 놈들이에요.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잘못됐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들의 또 한 번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들이 거짓 선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5월까지 미달러 상방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투자 자금이 급증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위험 자산이든 안전 자산이든 눌러왔죠. 2022년 6월 3주차가 되어야지 큰 돈을 들인 것을 회수하게 되게 되는데, 너무 빨리 얘가 내려가게 되니까 다시 한번 2020년에 등장했었던 그런 기관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정 출연에 간이죠. 대가를 받고선 알바를 뛰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